아이고, 나도 은퇴하면 한가하게 지내면서 여행도 다니고 보고 싶은 것도 실컷 볼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평생 직장에 매달려 살다가 어느 날 퇴직한다는 건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함과 동시에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는 막막함이 함께 찾아오는 순간이죠. 특히 60대 중반쯤 되면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이제 우리도 슬슬 내려놓고 쉬어야지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여유로운 노후 자금을 마련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은퇴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더 하고 싶다. 몸과 마음이 아직 건재한데 너무 일찍 놀면 썩는 거 아닌가 싶어 새로운 일이나 활동을 찾는 분도 적지 않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65세 퇴직 후 하루 4시간 택배로 월 400만 원을 버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비롯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든든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의 실제 사례예요. 내 나이에 택배가 될까? 체력이 버텨줄까? 라는 의문부터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았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새 길을 찾아낸 선배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시면 은퇴 후 삶의 설계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희망적으로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65세 택배 할아버지 하루 4시간, 한 달 400만 원? 자,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그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분은 65세에 퇴직했어요. 기존에는 회사원으로 40년 가까이 일하셨는데 은퇴 시점이 다가오니 한편으론 이제 쉬어야지라는 마음도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아놓고 보니 자녀들이 아직 자립하지 못한 상황이라던가 계속 늘어나는 생활비와 의료비 등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래도 이분은 손 놓고 있을 순 없겠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해온 일과 크게 관계가 없더라도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를 고민했대요. 그렇게 찾은 게 바로 택배였어요. 처음엔 아들내미가 아버지, 택배 일은 힘들 텐데 하고 말렸대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자잘하게 물건 나르는 심부름을 많이 해봐서 막상 겪어보니 힘들어도 일 자체가 낯설지 않았다네요. 물론 택배 기사님이라 하면 하루 종일 박스 들고 뛰어다닌다는 인상이 있지만 이분은 새벽 시간이나 오전 23시간 혹은 저녁 몇 시간만 딱 정해서 하는 쪽으로 루트를 조정했대요. 체력적으로 무리하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대신 밀집된 구역을 효율적으로 돌 수 있는 구역을 골랐다고 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배달 노하우가 없어서 수수료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익숙해지고 나니 꼭 두세 벽부터 저녁까지 뛰지 않아도 월 4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 체력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다라고 하시더군요.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무릎이나 허리도 더 빨리 약해졌을 텐데 적당히 무게 있는 박스도 들고 걷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운동이 되어서 한 달 뒤 체크업에선 혈압이며 혈당이며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나이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 둘째, 전업으로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체력에 맞추어 일의 양을 조절하면 수입도 생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것. 셋째, 주변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도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맞는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이 62세 마트 시식 코너 담당 사람 만나는 재미로 일해요. 두 번째 사례는 대형 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일하시는 62세 아주머니 이야기예요. 보통 시식 코너라 하면 음식 소개해주고 살짝 맛보게 해주는 직원분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체력이 조금 딸리거나 말 주변이 없어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죠. 이 아주머니의 원래 직업은 중학교 급식실 조리원이었대요. 그래서 일 자체에 익숙하긴 하셨지만 퇴직 후에는 이제 내 일은 다 했다. 남은 인생 좀 쉬자 하면서 딸네 집에 가서 손주 봐주는 일을 조금 도와주시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손주 돌보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게다가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니 낮에 갑자기 시간이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다 친구가 요즘 마트 시식 알바가 괜찮다는데 그냥 넉넉히 시식만 권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제안해서 호기심에 한번 시작하셨대요. 마트 시식 담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음식만 건네주는 게 아니라
손님이 궁금해하는 제품 특징을 안내해주거나 시식 후에 구매로 연결될 수 있게 약간의 말을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다행히 이 아주머니는 성격이 밝고 애교도 많아서 손님들이 어머, 이거 맛있네요. 어디 있죠? 하고 즐겁게 묻고는 서슴없이 구매를 해가는 경우가 잦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시식 코너 직원 평균 판매량보다 꽤 높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이분이 제일 행복해하는 건 사람 만나는 재미래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 편인데 매일 새로운 손님이 오고 대화도 짧지만 자주 나누다 보니 집에 가면 굉장히 뿌듯하고 활기가 돈다고 하네요. 하루 일당이 많지는 않아도 시간당 1만 원 전후, 한 달 모으면 100만 원 안팎의 수입이 생기니 용돈 수준이 아니라 가게의 보탬이 되고 일상이 훨씬 풍성해졌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은퇴 후의 일은 꼭 전 직업 경력과 10일로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둘째, 내 성격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나만의 영역을 찾으면 즐겁고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일의 성격이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으면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찾으면 단순한 부업을 넘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70세 개인 과외 영어 못하던 내가 웬 영어를 가르쳐? 마지막 사례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예요. 70세에 개인 영어 과외를 시작하신 할아버지인데, 아니, 70세까지 영어랑 담 쌓고 살았는데 무슨 영어 과외냐고 처음엔 본인도 가족도 의아해했대요. 근데 이분의 배경을 들어보면 또 고개가 끄덕여져요. 원래 외국계 회사에 오래 다니면서 영어를 좀 쓰긴 했는데 사실 해외 출장이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수준이었대요. 그렇게 회사 다닐 때도 영어나 잘 못해 하면서 버벅대곤 했는데 퇴직 직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혼자 유튜브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예전에 몸에 남아있던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스스로 말하기 연습도 하고 발음 교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을 개인 과외 교사로 만들어준 건 동네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놀이터에서 만나면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 푸념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분이 간단한 문법이나 발음을 봐주다 보니 아이들이 재미있다고 하면서 할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 영어 숙제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되어 소문이 소문을 타고 조금씩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주 2회 정도씩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수업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정식 학원 강사가 아니니 아이들 수준이 높아지면 학원에 가야 하지만 처음 영어를 접하거나 초중학교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에겐 이분이 더 친절하고 재미있게 알려주신다고 해요. 수업료도 학원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고요. 결국 한 달에 34그룹만 맡아도 용돈 벌이를 넘어 월 15만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이들과의 소통이 즐겁고 계속 새로운 표현을 공부하게 되니까 본인도 뇌 건강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첫째, 내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처럼 자신이 쌓은 경험이나 지식이 얼마든지 나눔이자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기술이나 경력 외에도 어떻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지 같은 마인드셋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셋째, 나이가 들었더라도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마무리 은퇴 후의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느껴지시죠? 요즘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다양해요. 택배나 경비, 청소 같은 비교적 단순 노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나 1인 사업, 카페 운영, 소규모 제조업 같은 창업까지 문을 두드리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즐기면서 내 건강과 생활 패턴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가? 라는 점 같아요. 체력이 받쳐주는 만큼만 일하되 주변 환경 시스템도 잘 고려해야 한다. 내 취향, 성격, 특기, 경력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본다. 돈만 벌겠다기보다는 내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마음먹는다. 은퇴라는 게 긴 인생에서 또 다른 출발선이 될 수 있다는 걸 앞서 경험하신 분들의 사례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나도 65세면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막상 그 시점에 이르면 어디론가 또 발걸음이 향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의욕이 넘쳐서
또 어떤 분은 현실적인 경제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분은 그냥 사람 만나고 싶어서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우리에게 기회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크게 달라져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으면 정말 아무 일도 못하겠지만 지금부터 다시 한번 내 재능과 시간을 써볼까 하고 나서면 의외로 문이 열리는 곳이 많거든요. 기존 직업에서 얻은 경험이든 살아오면서 조금씩 쌓인 취미나 재능이든 그걸 적절한 형태로 펼쳐낼 수 있는 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유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전히 일하는 즐거움을 놓기 싫거나 혹은 몸이 아직 젊은데 이렇게 놀면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작은 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든 인터넷을 뒤져보든 자원봉사로 시작해보든 일단 움직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나 아이디어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삶도 마음먹기에 따라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65세 택배 할아버지처럼, 62세 시식 아주머니처럼, 70세 영어 선생님처럼 나이 들어서도 인생 재밌다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